제가 알았던 한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절대 큰 소리를 내지 않았고 절대 말다툼을 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오해받을 때조차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그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그녀 곁에 있을 때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를 신중히 했습니다. 평소 남을 괴롭히던 사람들은 그녀 앞에서 조용해졌습니다. 평소 거만하던 사람들은 갑자기 정중해졌습니다. 심지어 평소 관심 끌기를 좋아하던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몸을 낮췄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녀에게 무슨 마법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특별한 권력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녀는 단지 99%의 사람들이 모르는 비밀을 알고 있었을 뿐입니다. 진정한 힘에 대한 비밀을 말입니다. 칼 융기 평생을 바쳐 연구하고 세상에 전한 그 비밀을 말입니다. 여러분은 아십니까?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힘이 있다는 것을요. 첫 번째는 시끄럽고 과시적이며 끊임없이 증명해야 하는 힘입니다. 늘 큰소리치고 말다툼하고 쟁취하고 자신을 주장해야 하는 사람들의 힘입니다. 그들은 확성기 같습니다. 소리가 클수록 내면의 불안을 더 드러내게 됩니다. 하지만 다른 종류의 힘이 있습니다. 조용하고 깊으며 누구에게도 증명할 필요가 없는 힘입니다. 자신을 너무도 잘 알아서 더 이상 외부의 어떤 자극에도 반사적으로 반응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의 힘입니다. 그들은 빙산과 같습니다. 드러나는 부분은 작지만 밑에는 거대한 에너지 덩어리가 숨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윤기 인간 심리에 대한 연구에서 깊이 이해한 것입니다. 그는 기묘한 현상에 대해 말했습니다. 가장 강한 사람들은 대개 가장 말이 적은 사람들이라는 것을요.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융그로부터 그리고 실제 삶의 경험으로부터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말 없이도 타인을 압도하는 기술입니다. 침묵을 무기로, 존재감을 방패로, 내적 통제력을 무한한 힘의 원천으로 사용하는 기술 말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전략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시 멈춰서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왜 이런 것을 배우고 싶으신가요? 끊임없는 말다툼에 지치셨나요? 늘 남에게 설명해야 하는 것에 실증이 나셨나요? 아니면 단순히 여러분 인생에서 진정으로 힘있는 사람들, 상사든 연인이든 심지어 부모님이든 그들이 좀처럼 큰 소리를 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으셨나요? 만약 답이 그렇다라면 여러분은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증명할 필요가 없고 누구와도 경쟁할 필요가 없지만 여전히 존경과 감탄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는 세계 말입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이것입니다. 말로 남을 이길 필요가 없어질 때 여러분은 이미 이긴 것입니다.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질 때 여러분은 이미 옳은 것입니다. 외부의 모든 자극에 반응할 필요가 없어질 때 여러분은 이미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남을 조작하거나 통제하는 것에 대한 교훈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통제에 대한 교훈입니다. 강하고 침착하며 깊이 있는 자신의 모습이 되는 것에 대한 교훈입니다. 누구도 흔들 수 없고 누구도 저급한 심리 게임으로 끌어들일 수 없는 모습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에 도달하면 기적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대하는 방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그들에게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여러분에게서 뭔가 다른 것을 감지하기 때문입니다. 정의할 수는 없지만 존경하게 만드는 무언가를 말입니다. 융은 이것을 참자아의 현존이라고 불렀습니다. 자신과 완전히 조화를 이룬 상태, 더 이상 내적 갈등이 없고
외부의 인정이 필요 없는 상태 말입니다. 바로 이런 조화가 모든 사람이 감지할 수 있는 특별한 에너지장을 만들어냅니다. 의식하지 못할지라도 말입니다. 이것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융 심리학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바로 개성화 과정입니다. 융은 우리 각자가 진정한 자신이 되는 여정, 다른 누군가의 복사본이 아닌 자신만의 고유한 존재가 되는 여정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여정에서 우리는 그가 그림자라고 부른 것과 마주해야 합니다. 그림자는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우리가 숨기거나 부인하거나 무의식으로 밀어넣으려 했던 자신의 측면들입니다. 감히 표현하지 못한 분노일 수도 있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두려움일 수도 있으며 부적절하다고 여긴 욕망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계속 자신의 그림자를 부인하면 그것이 다른 방식으로 표출된다는 것입니다. 대개는 예상치 못한 반응 감정의 폭발 또는 나중에 왜 내가 그랬지? 라고 자문하게 되는 행동들로 나타납니다. 제가 영상 초반에 묘사한 사람들, 조용한 힘을 가진 사람들, 그들은 우리 대부분이 아직 하지 못한 일을 해냈습니다.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고 조화를 이룬 것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부인하지 않고 인식하고 통제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완벽한 사람이 되려 하지 않고 빛과 그림자 모두를 가진 온전한 인간으로서 자신을 받아들였습니다. 바로 이런 조화가 그들에게 특별한 힘을 주었습니다. 자신의 어두운 면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남의 어두운 면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자신의 감정을 부인하지 않게 되면 남의 감정을 꿰뚫어 볼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의 약점을 숨길 필요가 없어지면 주변 모든 사람의 약점을 알아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초능력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 충분히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융은 이 과정을 가짜 인간에서 진짜 인간으로의 여정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가짜 인간은 사회에 맞추고 받아들여지고 갈등을 피하기 위해 만들어진 우리의 모습입니다. 진짜 인간은 깊은 자기인식의 과정을 거친 원래의 완전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정을 어떻게 시작할까요? 늘 말다툼하고 설명하고 증명해야 하는 사람에서 조용한 힘을 가진 사람으로 어떻게 변화할까요? 첫 번째이자 아마도 가장 중요한 단계는 자기 관찰을 배우는 것입니다. 판단하지도 수정하지도 말고 단순히 관찰하는 것입니다. 언제 말다툼을 해야겠다고 느끼는지 관찰하세요. 언제 설명하고 싶어지는지 관찰하세요. 비판받거나 오해받을 때 자신의 자동적인 반응을 관찰하세요. 융은 매우 통찰력 있는 관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강하게 저항하는 것은 대개 우리 내면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가장 쉽게 화가 나는 일들이 대개 자신이 숨기거나 부인하려는 것들을 반영한다는 것을 눈치채신 적이 있나요? 예를 들어 누군가 여러분을 이기적이라고 말할 때 매우 화가 난다면 그것은 여러분 내면 어딘가에서 그것이 사실일지도 모른다고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업무 능력에 대한 비판을 받을 때 매우 불편하다면 자신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신을 비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강한 반응들이 대개 내면에 치유되지 않은 상처나 두려움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나면 그런 반응들에 지배당하는 대신 그것들과 함께 작업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기억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친구가 자신의 경험을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한때 매우 논쟁적인 사람이었고 모든 토론에서 마지막 말을 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동료와 특히 격렬한 말다툼을 한 후 갑자기 멈춰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까지 이겨야 할까? 이 단순한 질문이 완전한 자기 탐구의 여정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스스로를 보호하지 않으면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배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늘 논쟁하고 늘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자신을 방어하는 습관을 기렸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무시당할 것이라고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인이 된 후에는 이런 습관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인간관계에 해를 끼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후부터 그녀는 매우 단순한 것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논쟁하고 싶어질 때마다 왜 나는 이 토론에서 이겨야 할까? 라고 자신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녀는 자신이 정말로 이길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존중받는 것이 모든 논쟁에서 이기는 것과 같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옳다는 것이 모든 사람을 설득해야 한다는 것과 같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윤기 포용이라고 부른 기법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자극에 즉시 반응하는 대신 자신의 감정을 포용하고 관찰하고 이해한 다음 행동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사람들이 그녀의 말을 더 많이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말을 적게 할수록 그녀의 말이 더 무게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논쟁을 멈추자 사람들이 그녀의 의견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더 이상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자 사람들이 자동으로 그녀를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도적인 침묵의 힘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침묵이 아니라 할 말이 없어서의 침묵이 아니라 무엇이 말할 가치가 있고 무엇이 그렇지 않은지 신중하게 선택했기 때문에 침묵입니다. 융은 이것에 대해 매우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각자의 마음속에 원형이라고 불리는 고대의 패턴들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가장 강력한 원형 중 하나가 현명한 사람, 지혜로운 노인이나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이것은 스승 깊은 지식을 가진 사람, 그저 존재만으로도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의 이미지입니다. 모든 문화의 지혜로운 사람들의 공통점은 말은 적지만 정곡을 찌른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이해는 그들이 사는 방식 상황에 반응하는 방식 폭풍 속에서도 평정을 유지하는 방식을 통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는 눈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아도 분위기와 상황을 읽는 능력 말입니다. 눈치가 높은 사람들은 대개 언제 말해야 하고, 언제 침묵해야 하며, 언제 행동해야 하고, 언제 기다려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말과 침묵을 모두 섬세한 도구로 사용하는 사회적 소통의 예술가들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빛의 속도로 진행되고 모든 사람이 모든 것에 대해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현대적 맥락에서 이런 종류의 힘을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요? 답은 윤기 긴장을 유지하기라고 부른 개념에 있습니다. 이것은 모순되는 감정들, 복잡한 생각들을 즉시 해결하려 하지 않고 포용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즉시 반응하는 대신 더 깊은 이해가 생겨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회의에 있는데 누군가가 여러분의 의견을 불공정하게 비판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자연스러운 반응은 즉시 변명하거나 왜 그들이 틀렸는지 설명하거나 심지어 방역하는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긴장을 유지하기 원칙을 적용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먼저 분노나 상처받은 감정이 내 안에서 올라오는 것을 인식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반응을 조절하도록 하는 대신 자연현상을 관찰하는 과학자처럼 그것을 관찰할 것입니다. 아, 이것은 자존심이 상한 느낌이구나. 이것은 변명하고 싶은 충동이구나. 다음으로 자극과 반응 사이에 작은 공간을 만들 것입니다. 몇 초간 깊게 숨을 쉬거나 간단한 질문을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의 관점을 더 이해할 수 있을까요? 또는 심지어 잠시의 침묵 들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고개 끄덕임일 수도 있습니다. 이 공간에서 기적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더 적절한 반응을 생각할 시간을 가질 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자신의 어조나 태도를 깨달을 기회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들이 기대한 방식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그들은 자동으로 접근 방식을 조정하게 됩니다. 저는 매우 흥미로운 상황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두 동료 사이의 격렬한 논쟁에서 한 사람은 계속 소리를 지르며 비난했고 다른 사람은 그저 조용히 앉아서 차분한 눈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약 5분 후 소리 지르던 사람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갑자기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차분했던 사람은 한마디만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매우 신경 쓰고 계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함께 해결할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단 한마디로 전체 논쟁의 역학이 바뀌었습니다. 대립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으로 변한 것입니다. 소리쳤던 사람은 이제 이해받고 존중받는다고 느꼈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의 초기 접근 방식에 전혀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융기 초월 기능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대립을 넘어서서 더 높은 차원의 해결책을 찾는 능력입니다. 누가 옳고 누가 틀렸는가라는 게임의 가치는 대신 토론을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하지만 이것을 할 수 있으려면 융기 부정적 능력이라고 부른 중요한 기능을 키워야 합니다. 불확실성 속에서, 질문 속에서 즉각적인 답을 갖지 않고도 존재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즉시 반응과 빠른 해결책을 기대하는 현대 사회에서 매우 어려운 기능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침묵을 두려워하도록 훈련받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우리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할까봐 두려워합니다. 논쟁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우리가 잘못된 것에 동의한다고 생각할까봐 두려워합니다. 설명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우리를 오해할까봐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융은 흥미로운 역설을 지적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는 것이야말로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오해받는 것을 두려워하면 너무 많이 설명하게 되고 자신감 없어 보입니다. 아무것도 모른다고 여겨지는 것을 두려워하면 너무 많이 말하게 되고 실제 무지를 드러내게 됩니다. 무시당하는 것을 두려워하면 너무 강하게 논쟁하게 되고 반대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반대로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오해받거나 판단받는 것이 삶의 자연스러운 부분이라고 받아들일 때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자유를 갖게 됩니다. 두려움에 의해 조절되는 반응이 아니라 가장 적절한 반응을 선택할 자유 말입니다. 윤기 환자들에게 권했던 연습 중 하나는 능동적 상상이었습니다. 자신의 다양한 측면들, 특히 우리가 보통 부인하거나 피하는 측면들과 대화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도 이 연습을 해볼 수 있습니다. 논쟁하거나 반박하고 싶은 기분이 들 때 멈춰서 자신의 두 부분 사이의 대화를 상상해 보세요. 한 부분은 싸우고 싶은 나, 보호하고 증명하고 이기고 싶어 하는 부분입니다. 다른 부분은 현명한 나, 상황을 더 넓고 먼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두 부분이 서로 대화하도록 하세요. 싸우고 싶은 나가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야 해. 그들이 그런 식으로 말하게 둘 수는 없어. 현명한 나는 답할 수 있습니다. 와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증명해야 하지. 그들이 자신의 의견을 갖도록 둔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런 대화를 통해 자신의 자동적인 반응, 뒤에 있는 깊은 동기를 이해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진실을 찾고 싶어서가 아니라
중요하다고 느끼고 싶어서 논쟁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남들이 이해하기를 원해서가 아니라 거부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설명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동기들을 깨닫고 나면 더 의식적이고 자유로운 위치에서 반응을 선택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융은 또한 투사라고 불리는 매우 흥미로운 현상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신의 측면들을 다른 사람에게 투영하는 것인데, 특히 우리가 좋아하지 않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측면들을 말입니다. 예를 들어 거만한 사람들에게 매우 짜증이 난다면 그것은 자신의 인정하지 않은 거만함을 그들에게 투영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논쟁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짜증이 난다면 자신의 논쟁적 성향을 그들에게 투영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런 측면들을 자신 안에서 인식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 안에 그런 측면들에 덜 자극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조용한 힘의 원천 중 하나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부정적인 특성에 흔들리지 않게 되면 자동으로 심리적 우위를 갖게 됩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심리학자가 들려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에게는 매우 화를 잘 내는 환자가 있었는데, 특히 자신이 어리석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그랬습니다. 자신만큼 빨리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짜증이 나고 참을성이 없어졌습니다. 치료 과정을 통해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서 가장 미워하는 것이 바로 자신이 자신 안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어리석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충분히 똑똑하지 않다는 깊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고, 이 두려움을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비판하는 습관을 기렸습니다. 이것을 깨달았을 때 그는 자신이 방 안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배워야 하는 순간들을 허용했습니다. 그러자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느린 이해에 자극받지 않게 되었고, 그로부터 다른 사람들도 그의 곁에서 방어적으로 느끼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융기 투사 철회라고 부른 것입니다. 자신의 해결되지 않은 측면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투영하는 것을 멈출 때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어내는 것도 멈추게 됩니다. 갈등이 없으면 방어적 반응이 아닌 진정한 이해에 기반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조용한 힘의 또 다른 측면이 있는데 바로 존재감을 소통 도구로 사용하는 능력입니다. 융은 그가 참자아의 현존이라고 부른 것에 대해 깊이 연구했습니다. 깊은 자기 인식 과정을 거친 사람, 자신의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측면들과 조화를 이룬 사람은 특별한 종류의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이것은 신비롭거나 초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 조화의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곁에 있으면 편안함을 느끼게 하는 사람들, 그저 존재만으로도 평화로움을 느끼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그런 느낌을 만들어낼까요? 대개 그들이 말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존재하는 방식입니다. 그들은 고요한 호수와 같습니다. 바닥이 보이고 물결이 없으며 교란이 없습니다. 반대로 주변의 긴장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대개 해결되지 않은 내적 갈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신호가 섞인 휴대폰과 같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의식하지 못할지라도 감지할 수 있는 혼란스러운 신호들을 계속 발산합니다. 융은 이것을 전염 개념으로 설명했습니다. 감정과 심리적 상태는 말 없이도 한 사람에서 다른 사람으로 전염될 수 있습니다. 불안한 사람 곁에 있으면 왜인지 모르게 불안해지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차분한 사람 곁에 있으면 자동으로 더 차분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용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 아무 말 없이도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들의 내적 상태가 자동으로 주변 공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들은 호수에 던져진 돌과 같아서
노력 없이도 퍼져나가는 파문을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이런 종류의 존재감을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의 내적 상태를 인식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자동 기계처럼 살고 있습니다.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의식하지 못한 채 자극에 반응합니다. 융은 그가 자기 관찰이라고 부른 실천을 권했습니다. 이것은 자기 비판이나 자기 분석이 아니라 단순한 인식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와 대화하고 있는 동안 동시에 의식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약간 긴장하고 있다. 어깨가 경직되고 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빨라지고 있다. 이런 인식만으로도 조정 효과가 있습니다. 긴장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게 되면 긴장을 풀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목소리가 빨라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천천히 말하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불안을 감지하면 더 깊게 숨쉬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감정이나 상태를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단순히 인식하고 자연스러운 조정이 일어나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융은 이것을 허용이라고 불렀습니다. 감정과 싸우는 대신 감정이 존재하도록 허용하면서 동시에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한 결정권은 유지하는 것입니다. 융이 자주 사용한 또 다른 기법은 의식적 호흡입니다. 호흡은 의식과 무의식 마음과 몸 사이의 다리입니다.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면 자동으로 현재로 돌아오고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단순히 깊게 숨쉬거나 천천히 숨쉬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존재감으로 숨쉬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기가 폐로 들어가는 것을 느끼고 가슴이 팽창하는 것을 느끼고 들숨과 날숨 사이에 잠시 멈춤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런 집중된 주의는 현재 순간에 닻을 내리고 내면의 안정된 중심을 만들어줍니다. 이런 안정된 중심을 갖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감지하게 됩니다. 정확히 무엇이 다른지 모를 수도 있지만 여러분 곁에서 더 안전하고 편안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런 안정감에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여러분을 더 존중하게 됩니다. 융은 또한 심리적 중력이라고 불리는 흥미로운 현상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천체들이 물리적 중력을 갖듯이 높은 심리적 발달을 이룬 사람들도 일종의 심리적 중력을 갖습니다. 그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대표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인상을 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가치는 어려운 상황을 처리하는 방식 도전에 직면하는 방식 폭풍 속에서도 평정을 유지하는 방식을 통해 드러납니다. 저는 한 회사 회의에서 매우 흥미로운 상황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두 부서 사이에 격렬한 논쟁이 있었는데 각각 자신이 옳고 상대방이 틀렸다고 생각했습니다. 논쟁은 점점 개인적이 되어갔고 비난과 반박이 오갔습니다. 그동안 한 사람이 조용히 앉아서 논쟁에 참여하지 않고 듣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방에서 가장 높은 직급도 아니었고 결정권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잠시 후 양쪽 모두 이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확인이나 지도를 구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논쟁하던 사람 중 하나가 멈추고 물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람은 잠시 침묵한 후 말했습니다. 양쪽 모두 매우 타당한 점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방안이 더 옳은지 증명하려 하기보다는 각 방안의 장점들을 결합할 방법을 찾는 데 집중하는 것이 어떨까요? 단 한마디로 방안의 전체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대립에서 협력적인 브레인스토밍으로 변한 것입니다. 기적적인 것은 이 사람이 명령하거나 견해를 강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다른 관점, 다른 접근 방식을 제시했고 모든 사람이 자발적으로 따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리프레이밍의 힘입니다.
누가 옳고 누가 틀렸는가라는 게임에 참여하는 대신 이 사람은 토론을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유리가 어떻게 함께 이길 수 있을까? 융은 이것을 초월 기능이라고 불렀습니다. 대립을 넘어서서 더 높은 차원의 해결책을 찾는 능력입니다. 모순을 부인하거나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포용하고 결합해서 새로운 것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할 수 있으려면 특별한 종류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하고 있는 심리적 게임에 참여하지 않을 용기.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려 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관점을 지킬 용기. 모든 사람이 시끄러울 때 침묵할 용기입니다. 융은 개인 발전 과정에서 가장 큰 도전 중 하나가 집단적 전염에 맞서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전체 집단이 특정한 감정적 또는 정신적 상태에 휩쓸릴 때 따라야 한다는 압력이 매우 큰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소셜미디어에서의 논쟁에서 모든 사람이 화내고 강하게 반응하고 있을 때 여러분도 비슷하게 반응해야 한다는 압력이 매우 큽니다. 논쟁에 참여하지 않으면 무관심하거나 의견이 없다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분노를 표하지 않으면 충분히 열정적이지 않다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융은 바로 이런 순간들의 조용한 힘이 진정으로 가치를 갖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감정의 흐름에 휩쓸리고 있을 때 평정과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기둥이 됩니다. 이것이 무관심하거나 관심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즉각적인 감정이 판단력을 흐리지 않도록 할 만큼 깊이 관심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분노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해결책을 찾을 만큼 충분히 관심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한국 문화에서 우리는 정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깊고 지속적인 애정으로 시끄러운 몸짓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조용한 존재감과 세심한 배려를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융기 말하는 힘의 종류입니다. 과시할 필요가 없는 깊은 사랑의 힘입니다. 하지만 조용한 힘의 또 다른 측면이 있는데 바로 기다림을 전략으로 사용하는 능력입니다. 융은 많은 상황에서 최선의 행동이 바로 행동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수동성 때문이 아니라 적극적인 인내 때문입니다. 그는 중요한 결정을 즉시 내려야 한다며 공황 상태로 찾아온 환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조언을 주는 대신 융은 물었습니다. 오늘 당장 결정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환자는 답했습니다. 별일 없을 것 같습니다. 융이 계속했습니다. 일주일 더 기다리면 어떨까요? 아마 결정할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대화를 통해 환자는 즉시 결정해야 한다는 압력이 주로 실제 상황이 아니라 자신의 내적 불안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기다림으로써 더 많은 정보뿐만 아니라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에 대한 더 명확한 이해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융이 적극적 기다림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수동적 기다림이나 미루기가 아니라 완전한 의식으로 기다리며 상황이 자연스럽게 발전하고 적절한 조건이 나타나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많은 소통 상황에서 이런 기다림의 능력은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상처 주는 말을 할 때 즉시 반박하는 대신 기다릴 수 있습니다. 반박할 방법을 찾기 위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 기다리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거친 말 뒤에는 고통, 두려움 또는 충족되지 않은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기대한 방식으로 반응하지 않을 때, 대립게임에 참여하지 않을 때, 그들은 내면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드러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결혼 위기를 겪고 있던 한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남편은 늘 아내가 자신에게 관심이 없다고 비난했고 아내는 늘 변명하고 설명했습니다. 이 논쟁은 계속되었지만
결과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는 다른 접근 방식을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비난을 시작했을 때 변명하는 대신 그녀는 단지 말했습니다. 당신이 매우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침묵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계속 비난했지만 잠시 후 멈췄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그는 갑자기 자신이 정말로 논쟁하고 싶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이해받고 사랑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그는 자신의 진짜 두려움을 나눴습니다. 그녀가 더 이상 예전처럼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는 두려움을 말입니다. 단지 옛 시나리오대로 반응하지 않음으로써 아내는 진실이 드러날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들은 표면적인 증상들에 대해 논쟁하는 대신 진짜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융기 공간 유지하기라고 부른 것입니다. 깊은 감정과 생각들이 드러날 수 있는 안전하고 판단하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능력입니다. 무언가를 함으로써가 아니라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을 하지 않음으로써 말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 공간을 유지하려면 먼저 자신을 위해 공간을 유지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자랑스러운 부분과 부끄러운 부분 모두를 포함하여 자신의 모든 측면을 받아들이고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융은 이 과정을 개성화라고 불렀습니다. 독특하거나 다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고 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개성화 과정을 거친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의 어떤 측면도 숨기거나 부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이런 온전함이 조용한 힘을 만들어냅니다. 더 이상 숨길 것이 없으면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더 이상 증명할 것이 없으면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자신을 완전히 받아들이면 다른 사람도 완전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런 수용에서 깊은 이해가 생겨납니다. 다른 사람들의 행동 뒤에 숨어있는 동기를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논쟁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대개 두려워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랑하는 사람들은 대개 자신감이 부족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대개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런 이해와 함께 더 이상 이런 행동들에 반응해야겠다고 느끼지 않게 됩니다. 대신 그런 행동들 뒤에 있는 진짜 사람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고통받고 연결을 찾고 이해받고 싶어하는 사람을 말입니다. 융은 심리적 발달의 궁극적 목표는 행복이 아니라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의미를 찾는 방법 중 하나는 말이 아닌 존재감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 도달하면 누구를 이길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조용한 힘의 세계에서는 승자도 패자도 없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연결하려는 사람들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것이 융이 전달하고자 한 가장 중요한 교훈일 것입니다. 진정한 힘은 다른 사람을 통제하거나 지배하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통제하고 이해하는 것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내적 세계의 주인이 되면 자동으로 외적 세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 모든 사람이 갈망하는 것은 화려한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안전함 이의 수용을 느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조용한 힘을 가진 사람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대표하는 것으로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말로 다른 사람을 이기려 하는 대신 이해로 자신을 이기려 해보세요.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 하는 대신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려 해보세요. 모든 자극에 반응하는 대신 더 깊은 이해가 생겨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고요함과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사람들은 항상
소중히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폭풍 속의 등대와 같습니다. 주목받기 위해 소리칠 필요가 없지만 다른 사람들이 향할 수 있는 기둥이 됩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것이 삶의 가장 높은 예술일 것입니다. 빛을 비춤으로써가 아니라 스스로 빛이 됨으로써 세상에 광명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 되는 것 말입니다.